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센터의 POM 및 IoT 기반 환경유해인자 노출평가 시스템으로 발표를 하게 된 조원득입니다. 제 오늘 발표는 초미세먼지 기준으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부분 여러분들이 환경공학, 화학 혹은 환경보건 전공이실 텐데 저는 전공은 전자통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환경 쪽 공부를 하고 있지만, 주로 제 캐리어는 이동통신 시스템 혹은 IoT 시스템, 그다음에 플랫폼 사업 이런 쪽이 주 전공이고요. 지금은 NCL에서 환경보건 솔루션 사업하고 소프트웨어 검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드리는 자료는 대부분 좀 IT 기반의 자료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환경보건 모니터링 감시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이제 Environmental Health Surveillance System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대체적으로 이런 시스템들이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고 그 안에 컴포넌트들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쭉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EHS 시스템이라고 부르면 농도 데이터가 있을 거고요. 그 농도 데이터에 이제 사람의 인체 영향을 봐야 되니까 사람에 대한 그 트래킹이 있을 거고, 이 데이터들을 처리하는 빅데이터 솔루션이 있고, 이것들을 통합해서 저희가 그 환경보건 서비스로 하는 이제 시스템이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시스템을 사용하는, 즉 여기에서 제가 사례로 오늘 말씀드릴 건 지자체 정도인데, 이런 그 환경유해인자의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농도 데이터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요. 농도 데이터는 크게 아웃도어, 인도어로 저희가 환경보건 분야에서는 크게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웃도어부터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은 지금 현재는 이제 구로, 당진, 원주에 설치가 되어 있는 시스템을 제가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 이 데이터가 들어오는 거를 보면 실제 데이터가 들어오는 현황, 그런 것들인데 대시보드로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대시보드, 그리고 그 측정 데이터를 숫자적으로도 우리 연구하시는 분들은 봐야 돼서 측정 데이터, 그리고 그 측정 데이터를 원하는 시간, 즉 분 단위 혹은 10분 단위 혹은 1 단위 시간 단위로 평균 내에서 데이터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 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측정기들이 어디에 설치되어져 있는지 측정기 설치 현황도 저희 시스템에서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이거는 이제 간이측정기를 설치했던 내역이라 그러면, 우리한테 중요한 건 국가대기 측정망도 중요해요. 국가대기 측정망이 항상 우리가 참값으로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세 지역, 즉 구로, 당진, 원주를 보면 구로에는 하나, 당진에는 2개, 원주시에는 3개의 부가대 측정망이 있고, 이 데이터도 같이 시스템에서 수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의 그 데이터는 항상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오류를 보정할 수 있는 기술들이 상당히 많이 연구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 시스템에는 딥러닝 기반으로 데이터를 보정할 수 있는 그런 로직이 적용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구로고등학교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국가대기 측정망하고 그 옆에 설치되어 있는 간이 측정기를 가지고 저희가 보정 작업을 한 거고, 이 데이터들은 실시간으로 측정된 데이터, 로 데이터라고 부르죠. 측정된 데이터와 보정된 데이터가 함께 저희 시스템에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인도어 측면입니다. 인도어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건데, 하나는 인도어의 실측하는 부분, 그리고 하나는 인도어의 실측이 어렵기 때문에 인도어의 그러니까 실내의 농도를 예측할 수 있는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두 부분은 같이 병행해서 사용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농도 데이터의 실측 부분입니다. 실측은 구로고등학교에도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24개, 당진에도 8개 지금 계속 측정되고 있는 데이터가 앞서 말씀드렸던 아웃도어랑 똑같은 형태로 데이터가 관리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측정이 안 되는 곳은 실외 대비 실내, 즉 우리가 이제 인도 투 아웃도어라고 부르죠. 아이오 레이쇼를 적용해서 그러니까 예측을 시뮬레이션을 한 데이터를 사용하는 구조로 적용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실내에도 마찬가지로 딥러닝 기반의 솔루션이 하나 들어가져 있는데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보정보다는 실내에서의 데이터가 저희가 예측한 거 혹은 추측된 것들이 얼마나 틀려져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펄트 디텍션이라고 부르죠. 저희가 이상 감지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실제 저희가 예측했던 값보다 실측한 값이 오차가 심하게 저희가 가이드라인보다 어긋날 경우에는 그 추측된 값을 버리고 보정된 값을 다시 집어넣는 구조가 적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앞서서 우리가 농도 데이터의 그 수집 방법 혹은 농도 데이터에 대한 보정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다면 두 번째는 이제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사람은 크게 개인과 집단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제목에서 말씀드렸던 POM이라는 즉 퍼스널 오리엔티드 모델링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 기반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집단은 그 개인 기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ICT 혹은 IoT에서의 데이터를 수집한 것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먼저 그 퍼스널부터 본다 그러면 사람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 농도 데이터 이외에 중요한 건 사람이 어디에 있었느냐, 얼마나 있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시스템에서 보기 위해서 그 스마트폰에 GPS 트래커라는 앱을 개발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동한 데이터를 저희가 시스템에다가 적용을 하고요. 그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스마트폰에는 위치를 트래킹할 수 있는 기능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GPS 데이터입니다. GPS 데이터는 되게 정확도가 요즘에는 이제 뭐 몇 미터 혹은 몇 센치 단위로 이제 나오는 정확도를 가지고 있고요. 근데 한 가지 단점은 실내 혹은 이제 뭐 그 지하 이런 공간에서는 GPS 시그널이 잘 안 잡히기 때문에 위치를 트래킹하기가 어려워요. 그럴 때는 저희가 이동통신에서 제공하는 네트워크 로케이션 데이터를 활용을 합니다. 네트워크 로케이션 데이터도 정확도가 거의 GPS 로케이션 데이터와 유사하게 저희가 데이터를 게더링할 수 있는 방법을 구현을 했고요. 이거는 저희가 GPS 데이터를 뭐 10분 단위로, 지금은 10분 단위, 뭐 15분 단위, 5분 단위로 저희가 트래킹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10분 단위로 저희가 트래킹하는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10분 단위에서 트래킹 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에 안 들어오면, 저희가 이제 시스템에서 적용해 놓은 건 2분이었습니다. 2분 동안 GPS 시그널이 안 들어오면, 이 사람은 실내에 있다 판단하고 네트워크 로케이션 데이터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인별, 즉, 저희 이제 연구자들이죠. 연구자들의 위치 데이터를 저희 시스템에서 다 불러오고, 또 연구를 하시다 보면 올 1일 동안 얼마나 움직였는지 이동 동선을 파악해야 될 사항이 필요하고요. 또 혹은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시간 동안 거주를 했는지에 대한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스템에 적용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연구하시는데 보다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그 연구를 위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개인별로 위치가 나오지만 향후에 이 시스템이 퍼블릭으로 간다 그러면 이 개인에 대한 정보 처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먼저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비식별 부호화 혹은 뭐 블록체인 이런 기술들이 적용될 예정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게 시간에 대한 거라면 이번에는 사람이 호흡량에 대한 것도 저희가 관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긴 하지만 스마트폰으로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스마트폰에 가지고 있는 지자기 센서로 여러분의 활동량을 크게 4가지로 구분해서 저희가 활동할 수 있습니다. 보통 뭐 누워 있거나 혹은 앉아 있거나 약간의 걷는 정도 그리고 뛰는 정도 이 4가지의 패턴에 따라서 호흡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피지컬 액티비티까지 저희가 시스템에 불러올 수 있으면 보다 노출량에 대한 산정이 용이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럼 도식화해서 보면
우리가 그 인체 영양 위해도 평가를 하기 위해선 크게 농도 정보가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개인의 그 시간 정보, 그리고 그 개인이 얼마나 많은 움직임을 가지고 있느냐, 이 세 가지 정보를 가지고 저희가 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개인별로 개인의 위치 혹은 개인의 활동 이런 거에 의해서 위해도를 평가했다 그러면, 요즘에는 조금 더 나가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가지고도 생체 신호를 들어오는 것들을 제가 시스템에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대기 환경 데이터라는 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아웃도어 인도어 데이터, 농도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용자 앱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위치 트래킹 데이터 혹은 여러 피지컬 액티비티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고, 이 하단에 있는 부분들이 이제 웨어러블 데이터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에 이제 스마트워치 통해서 뭐 혈압, 심박수, 체온 등을 저희가 수집할 수 있고, 좀 더 나아가 요즘에는 이제 개발되고 있는 것들이 이제 패치 형태로 붙여서 폐솔이나 혹은 피부의 수분 함유량 이런 것들을 제가 측정을 하고 있고요. 이 데이터들을 저희가 지금 시스템으로 모으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런 임상 정보들 기반으로 환경 유해인체 노출평가 관리 시스템에 이제 저희가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할 건데, 여기에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수집이 되면 환경성 질환에 대해서 이제 상관도 분석하는데 보다 원활한 연구 자료들이 수집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부분까지 되어 있지는 않지만, 향후에는 이런 저희들이 앞서서 시스템에 적용했던 것들을 기반으로 개인 노출량,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에 얼마만큼의 노출이 되었다, 혹은 지난 일주일간 얼마만큼 노출이 된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들을 저희가 산정해보고 환경성 질환하고 상관관계에 대한 결과를 저희가 가져올 수 있으면 이 개인별로 환경성 질환하고의 연관성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개인 단위는 이렇게 저희가 환경보건 시스템에서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또 하나는 집단에 대한 환경 위해성 평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거 이제 실시간으로 저희가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군집을 나누고 군집에 대한 이제 양상, 액티비티 양상을 보통 이제 해서 집단 내 노출량을 산정하는데, 저희 시스템에서는 집단에 대한 데이터를 이동통신 기반의 데이터로 저희가 불러왔어요. 그래서 이동통신에서는 여러 가지 기지국의 환경, 가입자의 위치, 가입자의 정보 등을 통해서 UTNK 기반으로 존재인구 데이터, 존재인구 데이터라고 하면 1시간 내에 특정 구역에 어느 정도의 사람이 머물렀다, 이렇게 보여지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UTNK 지금 뭐 이동통신 보통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존재인구 데이터는 보통 20m 혹은 50m, 100m, 500m 이런 단위로 나오는데, 저희가 시스템에 적용되어 있는 건 100m 바이 100m 그리드 안에 몇 명이 있었다는데, 그 몇 명은 저희가 연령별 혹은 성별로 연령별하고 성별로 나눈 거는 이동통신 가입자의 가입자 정보를 기반으로 했고요. 그리고 이동통신이라는 게 전 국민을 다 커버리지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서, 이거는 통계적으로 이동통신 가입자의 가입자 비율, 전 국민 대비 가입자 비율과 통계 데이터를 활용해서 전국로 환산을 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인터폴레이션 데이터, 농도 데이터죠. 농도 데이터하고 그 두 가지를 기반으로 이제 집단 노출 데이터를 산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시스템에 적용된 건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이 이 부분들은 위에서 이제 시스템에 적용된 거고, 이 사례는 959를 100 바이 100으로 나눠 사례입니다. 그래서 2204개로 구분이 됐고요. 이 각각의 이 시간별로 몇 사람이 이 안에 이제 존재를 했다라고
보여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체적으로 이 부분이 이제 그 구로 디지털 단지역에 해당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짙은 색으로 나오고 있고 이 두 가지를 저희가 이제 합산해서 그 지역별 그리드별로 총 노출량이 얼마나 됐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에는 고농도가 떴으나 사람이 없는 지역, 저농도라고 해도 사람이 많은 지역에 따라서 얼마만큼 총 노출량, 집단 노출량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저희 시스템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농도 데이터는 고해상도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여드렸던 그 집단 인구를 하려면 적어도 100m 바이 100m 안에 그리드 안에 그 농도 데이터가 얼마인지 저희가 그걸 산정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부분은 측정을 해서는 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100m, 그러니까 구로구 내에 2200개의 측정기를 설치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뮬레이션으로 합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에스티메이션 할 때 과거에는 뭐 그 회귀 방식이나 이런 것도 많이 썼지만 요즘에는 그 AI 기반으로 많이 쓰죠. 그래서 여러 그 사례들이 있습니다. 연구 사례들이 있고 그러니까 딥러닝 로직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 로직 중에 가장 최근 로직을 적용을 해서 구로구를 2200, 그러니까 구로구 측정한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대기 측정망 그리고 설치했던 간이 측정기 데이터를 기반으로 로직을 만들었고 그 로직을 적용해서 쭉 2204개에 대해서 다 각각에 대한 농도를 예측한 겁니다. 이 부분은 구로구에 대해서 제가 시간 평균 데이터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건 이제 2019년 10월 1일 데이터인데 보시면 이제 그 데이터들이 옅은 부분들은 이제 저농도라고 보시면 되죠. 이게 시간별로 데이터 농도가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농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존재 인구 데이터와 합해서 저희가 집단 노출량을 산정하는 시스템을 구현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 이게 이제 여러 가지의 기술들이 복합적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환경보건 서비스에 대한 필요한 데이터 혹은 시스템들이 구현이 되어졌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들 다 포함해서 저희가 이름을 환경보건 감시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환경보건 감시 시스템은 모든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그 위해성 정보들을 저희가 이제 그 산정을 하죠. 그래서 이거를 과거에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졌지만 이제 실시간이라기보단 과거 데이터를 가져다가 여러 가지 이제 그 로직들을 적용해서 한정을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향후에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실시간적으로 우리가 뭔가 그 리스크를 관리하고 리스크를 이제 모니터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들 기반으로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는 이 시스템은 아직 연구 단계에는 있지만 완성도가 높아서 조만간 좀 더 확대해서 저희가 적용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셨던 이런 환경 보건 감시 시스템 혹은 뭐 환경 위해성 평가 이런 부분들은 궁극적으로는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누가 하냐? 주로 국가정부 혹은 이제 환경부라고 하죠. 저희가 이제 환경부나 혹은 이제 뭐 건강에 관련된 이제 보건복지부 이런 데서 많이 하실 거고 혹은 또 지자체에서도 많이 시행을 합니다. 지자체에서는 좀 더 적은 단위의 공간에 실시간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제가 여기서 보여드릴 건 아까 말씀드렸던 당진시에서 이 시스템을 통해서 어떻게 위해성 관리를 하느냐 보는 걸 잠깐 보여드리면 당진시에 이제 각 군이죠. 시군, 당진시 안에 이제 구 혹은 이제 뭐 면 이런 단위로 총 농도를 저희가 이제 크게 평균 내에서 보여주는 게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일별로, 그러니까 과거 24시간 동안 노출 농도가 어느 정도로 이제 변동이 되었냐는 걸 실시간으로 보면서 어느 지역에
위험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크게 이제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측정 데이터가 있지만 평균 데이터가 이제 중요하겠고, 그리고 지금 당진시 내에 가장 농도가 높은 지역이 어딘지, 그리고 가장 농도가 낮은 지역이 어딘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화면으로 구성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있는 이 그림은 아까 말씀드렸던 존재인구 데이터 기반으로 집단의 노출평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록색 부분은 남성, 그 다음에 노란색 부분은 여성으로 제가 크게 구분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제 아래 보면 이제 연령별로 되어져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당진시청에서 요청했던 건 이런 형태로 보여지면 그 연령별로 어느 연령대가 지금 노출량이 많은지, 혹은 이제 뭐 남성이나 혹은 여성이 많은지 이런 부분들을 보는 것이 당진시청 입장에서는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 이런 형태는 당진시청의 요구사항을 받아서 시스템이 구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진시장님 방에 이 화면이 설치되어 있고, 이게 이제 5초 혹은 10초 단위로 화면이 이제 그 크롤링 새로 이제 넘어가는 형태로 구현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뭐 한 꽤 오랜 시간 10년 넘게 여러 이제 환경 분야, 보건 분야에 계셨던 분들이 환경 보건 서비스의 시스템은 이런 형태의 데이터들을 갖추고 로직을 적용을 해서 실시간으로 보여줘야 된다라고 나왔던 것들이 대부분 이제 기술적으로는 여기는 좌측에 여러 가지 기술들이 적용된 걸 보실 텐데, 이 기술들이 다 적용이 돼서 시스템으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의 할 수 있는 일들은 건강 영양 조사, 혹은 지역의 환경 보건 조사, 그리고 환경 보건 취약 지역, 또 이제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하고 있는 역학 조사, 이런 부분들, 이런 분야에도 저희 환경 보건 서비스의 시스템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연동이 돼서 같이 데이터를 공유하고, 그 데이터 공유된 기반으로 새로운 또 다른 이제 여러 가지 보고서를 만드는데 지원할 수 있게끔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환경보건 서비스에 대한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 즉 환경이나 혹은 뭐 위해성 평가나 혹은 뭐 보건 분야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연구들을 하시게 될 텐데, 그런 연구들을 하실 때 보다 정확도가 높은 데이터, 보다 실시간적인 데이터를 이런 환경보건 감시 시스템으로 활용을 해서 할 수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이 지금 만들어 오는 시스템은 여기에 이제 보통 이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측정을 하고 그런 측정 데이터를 모아서 여러 가지 로직이 적용되고, 그 적용된 결과를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도 모니터링 방법이죠.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개인이나 혹은 집단이나 혹은 물질별이나 이런 위해성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런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하려고자 하는 것들은 이런 걸 통해서 리스크 매니지먼트도 중요하지만, 실시간으로 어떻게 그 리스크를 이해관계자라고 하면 뭐 저희 이제 개인이 될 수도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게 되는 정부나 지자체 관계자일 수도 있고, 혹은 연구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해관계자분들에게 리스크의 그러니까 위해소통을 어떻게 할 건지. 근데 앞으로는 여러 가지 위해소통 방법이 있지만, 앞으로는 이제 실시간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성 질환에 하고 환경성 질환과 농도의 상관도, 노출량의 상관도가 어느 정도 이제 연구 결과 가시화적으로 나오면, 그런 것 기반으로 약간 민간 계층이 특히 심할 텐데, 민간 계층에게 지금 노출량이 많아서 환경성 질환이 다시 이제 발현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그런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제 구현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건 전체적으로 환경보건 서비스 혹은 환경보건 감시 시스템에서의 구성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 구성 요소별로
기술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 앞으로 좀 더 보강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다.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농도 정보도 보고 노출량 정보도 보고 그걸 통해서 리스크 매니지먼트도 하고 또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 사항은 여기까지고요. 혹은 이제 보시고 제가 별도로 제 연락처를 드릴 텐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메일을 주시거나 혹은 메시지를 주시거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대면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사항을 직접 지금 듣고 거기서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대면이 아니고 이제 비대면으로 하고 또 이제 녹화로 진행되다 보니 여러 가지 한계점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후에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과 대면으로 보고 여러분의 실시간적인 질의사항 그리고 실시간적인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